예,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ESG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기업들도 경영 전략에 많이 녹이고 네. 실제로 뭐 투자에 있어서도 이 ESG 세 개 부분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도 화석 연료 매출 관련 매출이 25% 넘으면 네. 투자 안 하겠다. 그럼 진짜로 이제 이것 때문에 돈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녹여낼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ESG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정확한 내용은 좀 이렇게 그냥 뭐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ESG가 이제 그 약자잖아요. 네. E가 이제 환경, S가 소셜 이제 사회, 그다음 G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이제 지배 구조 이 네. 세 개를 이제 그 하나로 이제 뭉뚱그려서 이쪽에 뭐 어쨌든 이제 기업이 좀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뭐 지배 구조라든가 뭐 환경 쪽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한다. 네.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더 가산점을 줘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까 블랙록 얘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그 4천조 굴리는 세계 3대 자산회사 이름이 SSGA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세계 각국의 기업들한테 이제 서한을 보냈어요. 워낙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지분들을.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ESG에 뭔가 미흡한 기업들은 반드시 주주권 행사를 해가지고 압력을 가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비중은 이 회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 자산의 한국 기업들이 0.2%밖에 아직은 안 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한국도 늘어날 거고, 근데 투자를 할 때 ESG를 만족하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당장 봐서는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물결이 다가오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ESG에 부합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 간의 향후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내가 이제 좀 봤을 때 ESG에 좀 만족하는 기업인지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인가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이제 등급도 나와 있어요. 순위도 뭐 예, 있고. 순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좀 뽑아는 봤는데 뭐 신한지주, LG화학, 뭐 SK, LG전자, 풀무원, SK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이 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 등급은 사실 아직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근데 A+ 등급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 또 특히 MSCI가 직접 이제 그 펀드를 만든 게 있어요. ETF. 네. ESG 리더라 그래가지고 한국 관련 기업들 중에서 그쪽에 대한 이제 펀드도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 그러죠. 이 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수 인덱스에 따라 비중에 따라서 뭐 편입을 했다 편출하는 그런 자금이 ESG에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간 기업들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중에 저는 오늘 한 2종목 정도 좀 소개는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SK도 있고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풀무원이 왜 나오지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풀무원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K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 뭐 기업 중에 하나고 최근에 주가가 좀 아시겠지만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상장을 하면 물론 좋은 회사는 맞지만 이제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니까 거기서 받는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 때문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반영이 됐고 어차피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가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거 이제 막아주는 건데 그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초도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임상 3상 제대로 성공한 기업이 사실 없어요.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쨌든 SK는 성공을 했습니다. 3상 다 성공하고 미국에 이제 출시만 남겨놨어요. 다 승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게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더라도 SK에는 어쨌든 간접적으로나마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자회사 이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실트론이 내년에 아마 상장할 것 같고요. 또 SK 중에 또 팜테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CMO라 그러죠. 요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왜 좋은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CMO 이제 위탁 생산이죠. 네. 그게 너무나 잘 나왔는데 팜테코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SK가 어떻게 보면은 상장 자회사보다는 이 비상장 자회사에 좀 이런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적정 가치는 이게 증권사들에서 보면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한 38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가치라 그러는데 자회사 이런 거 다 편입해가지고 근데 지금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저평가된 그런 상태니까 지금 시장 좀 약세지만 당장은 뭐 올라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럴 때 좋은 기업들 좀 잡을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래서 한번 SK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풀무원인데 풀무원은 이제 한국 아까 기업 지배 구조원에서 국내에서 A+ 받은 기업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작은 기업인데 작은 기업에선 거의 유일하게 좀 속해 있으면 대부분 다 대형주예요. 대형 기업인데 네. 그래서 좀 사회적 책임을 그만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클린한 기업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풀무원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그거 말고도 작년까지 되게 안 좋았는데 올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 이런 중국 뭐 일본 이런 데 진출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CJ 제일제당이 실적 작년에 안 좋았던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인수도 하고 근데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될 때까지 안 좋은데 풀무원도 똑같습니다. 작년 한 3분기까지 계속 이게 마케팅, 뭐 특히 미국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지출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 매출액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수익성 개선 전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특히 두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1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안푸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정 간편식 중에서 아시안푸드가 요새 또 되게 많이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그 태국 음식이나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집에서 먹기 편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일회용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든 그런 식품들인데 이게 한국에서도 핫하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팔린대요. 이런 것들을 풀무원이 한국, 미국 이런 쪽에도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보실 때 사실 요즘에 하이트질로 혼자 잘 나가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근데 그중에 또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인데 불닭볶음면 해외에서 매출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음식료도 보실 때 이제는 내수 쪽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이트질로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고 해외로 진출해서 성공하는 기업을 고르셔야 되는데 풀무원이 올해부터 그걸 아마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 쪽에서도 한번 풀무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ESG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 대표 기업들 얘기해 주셨지만 이걸 빼고서라도 각자 기업들의 가치나 또 모멘텀으로 봤을 때 네. 매력적인 종목을 꼽아줬고요. SK와 풀무원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을 주셔도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뭐 이렇게 뛰어들기도 쉽지 않고 뭐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좀 앞으로의 흐름들을 어떻게 전망하고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을 때 충격이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흉흉하게 네. 들려오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투자 전략 갖고 계세요? 사실 이제 미국은 오르는데 자꾸 좀 한국은 또 빠지고 좀 답답하실 것 같고 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저도 이제 뭐 증권사에서 상담을 하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국 증시 폭락할 텐데 또 빠질 거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미 지금 반영은 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공포감을 네. 지금 주가지수에서 이미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막상 중국이 급락 출발을 하더라도 오히려 한국 증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빠질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공포심은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상 다가오면 오히려 시장은 좀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도주인 반도체가 좀 부러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급등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결국엔 시장은 결국 당분간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맞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일부 반등도 나오면서 그냥 옆으로 늘어지는 장세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또 종목을 발굴해야 되냐. 근데 저는 계속 종목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예전에 몇 번 있었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그때가 다 매수 찬스였던 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두 종목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제가 요즘에 보는 게 뭐냐면은 아까 풀무원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작년에 안 좋은 기업들 중에서 올해 좋아지는 거 계속 찾고 있거든요. 네. 발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하나제약하고 뉴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뭐 나빴던 건 아닌데 주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마취제 아시죠? 우리 수면 마취. 네. 뭐 프로포폴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호흡 억제도 그러니까 호흡 쪽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게 레미마졸렘이라는 게 있는데 독일의 파이온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이거를 2013년도에 그 하나제약에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제약이 판권을 갖고 있는데 국내와 동남아 쪽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어요. 판매할 수 있다고. 문제가 없던 거죠.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도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허가 대기 중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레미마졸람이 결국 미국과 한국에서도 분명히 올해 안에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에서 이게 출시가 되면 기존의 프로포폴을 대체해서 매출액이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 시장에서도 하나제약이 마취제 거의 1등 기업이라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레미마졸람까지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굉장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돈도 잘 봅니다. 돈도 잘 버는데 그런 모멘텀까지 올해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하나제약 조금 무겁다 하더라도 지금 좀 빠질 때 올해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담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뉴인데, 뉴는 아시겠지만 영화 관련주라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수 있겠지만 올해 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가 지금 반도 올해 7월 달에 강동원 씨 주연의 부산행 2가 개봉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100억 원 이상 들여서 투자를 해놨고, 이미 해외 그 뭐 넷플릭스나 이런 이제 해외 우리 OTT라 그러죠. 그쪽에 이미 판권을 팔아놔가지고 한 70억 정도는 벌써 비용을 회수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여러 가지 또 영화들이 뭐 순차적으로 개봉이 되니까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영화 쪽에서 사실 너무 안 좋아서 몇 년간 적자 났거든요. 네. 올해 한번 기대해 보시고, 드라마도 3편에서 올해 5편으로 늘어나니까 드라마도 어쨌든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계속 매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뉴도 올해 한번 지난 3, 4년 계속 안 좋았는데 흑자전환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전략 좀 필요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제약과 뉴 살펴봤고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전 뉴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네. 다루게 되는데 잠깐 지금 찾아봤더니 기관이 2달 동안 계속 샀네요. 네, 예, 계속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두 가지 종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증시 일정이나 투자 전략 포인트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디에 초점 맞추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ISM 제조업이나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표 나오는데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차피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네. 3월 달에 발표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2월에 나오는 1월 지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제 2월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든가 다른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지켜보시고, 그리고 2월 7일 날 뭐 고용 지표나 중국 수출입 지표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그렇게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다음 주에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는 그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역시 중요한 건 코로나인데 저는 반영은 하고 있다고 보지만 불확실성 해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2월 중순까지는 지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기간 조정, 너무 급락에 대해 공포심은 갖지 마시되 당장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견뎌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슬림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는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올해 좋아지는 기업들 이렇게 안 좋을 때 사놓으세요. 그럼 분명히 저는 보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포인트들 그리고 투자 전략 스탠스까지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들과 전략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